1교시 수업 시작할게. 준서, 너 때문에 지금 영상 찍는 거야. 지난주에 숙제 냈던 거부터 좀 체크를 해볼게. 자, 보다시피 문제가 되게 어려워졌어요. 응?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문제가 어려워. 우선 70페이지, 71페이지, 72페이지 여기 중단원 마무리 문제에서 그때 3번은 나랑 풀고 갔지? 그치? 그러면은 나머지 이제 풀어보면 3번을 했으니까 1번 정도는 할만할 거야. 어떠냐? 1번은 할만하지? 윤재는 어떠냐? 1번은 되지? 그래서 쭉 풀다 보면 어려운 게 뭐가 어렵냐면은 9번이 어려워. 9번이. 윤재야, 9번 전에는 질문 있어 없어? 또 뭐 있어? 7번도? 규민이는 어떠냐? 저 까먹고 왔어. 너는 뭐가 어렵냐? 너 숙제 못했어? 8번까지만 풀었어? 그럼 8번까지 중에서 질문 거기까지는 할만해? 승아는? 그러니까 틀렸는데 이해된 건 됐고 그러면 자 지금부터 7번부터 풀어볼게. 7번부터. 자 7번 대표적인 그냥 등가속도 운동 문제지. 야 윤재야, 이런 거는 이제 마음만 먹으면 암산으로도 돼. 암산으로도. 응? 암산으로 되나 안 되나 해볼게. 윤지야, 쟤네를 어차피 쟤네는 가속도도 똑같고 속도도 똑같잖아. 그럼 총 질량 얼마짜리로 두면 돼? 10m짜리. 그렇지, 10m짜리로 두면 돼. 그러고서 얘네가 한마디로 일단 5m짜리 기준으로 쟤 어떻게 운동해? 5m짜리가. 그렇지, 5m짜리 내려가. 그럼 가운데 있는 놈 네 기준으로 5m짜리 내려가고 얘 가운데 있는 애 이렇게 가고 얘는 올라가겠지. 이때 얘네들의 특징이 줄로 묶여있으면 무조건 가속도가 똑같단 말이야. 아, 이제 따뜻해졌으니까 온도 좀 줄이자. 오자마자 니네 좀 따뜻하게 하려고 온도 자주 올려서 지금 이제 슬슬 좀 뜨겁지. 그래서 가속도가 무조건 똑같단 말이야. 그럼 어떤 개념으로 보냐면 얘가 10m짜리야. 한 덩어리로 보라고. 그럼 요쪽으로 주는 힘이 얼마로 보면 돼? 아니지, 10mg가 아니지. 밑에 매달려 있는 놈만 보라 이거야. 그렇지, 5mg만 보라고. 그리고 중간에 요 가운데 테이블 위에 매달려 있는 놈은 신경 안 쓰면 되잖아. 그치? 그러고서 오른쪽으로 몇 mg가 되는 거야? 이쪽으로는. MG. 그렇지, 이게 mg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돼. 응? 그러면 자 봐봐. 합력이 얼마야? 4M. 그래서 보자마자 쟤는 합력이 먼저 나오잖아. 그럼 합력이 어떻게 돼? F는 MA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4mg는 한 방으로 가라고. 그럼 A가 여기 G가 10이잖아. 그치? 아니 야 10mg지 맞지? 10m에 A니까 날리면은 어떻게 돼? A가 날아가니까 A가 얼마 나와? 4 나오잖아. 이해돼? 얘들아, 한 번만 다시 정리해 줄게. 제일 자주 나오는 대표적인 운동 방정식 이런 경우야. 예를 들면 얘가 M이야. 얘가 예를 들면 2M이야. 가장 잘 나오는 게 이런 경우야. 그러면은 자 선생님이 한 번만 다시 해볼게. 이제 운동 방정식 당분간은 더 세울 일이 없어. 그냥 가장 표준적으로 푸는 방법은 EMG 그 다음에 여기 장력, 이쪽으로 장력. 어차피 여기서 마찰이 없으니까. 그럼 이러고 끝나. 그래서 편의상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한다면 보통은 운동 방향이 이렇게 되고. 얘들아, 니네 문제 풀을 때 요런 표시 유치해 보이지만 꼭 하라 그랬어. 제발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보통 운동 방식 이런 경우는 B부터 내가 먼저 세우라고 했어. 세울 때도. A보다는 왜냐면 운동이 이쪽이니까 운동 앞쪽부터 세워가라 그랬어. 그게 개념적으로 이해하는데 조금 더 효율적이야. 그래서 얘부터 세우면 아래가 풀었으니까 EMG 마이너스 T는 누가 움직여요? EM짜리가 어떻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녀석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 세우면 반응이 T 온리원이란 말이야. 그럼 T는 MA 이렇게 세우면 돼. 이 정도는 할 줄 알지. 만약 이 시점에서 난 이것도 못한다. 그럼 물리 헛 배운 거야. 진짜 의미가 없다니까. 여태까지 배운 게 의미가 없어. 이 정도도 못 세우면. 응?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세운단 말이야.
근데 이 상황에서 다 필요 없고 야 가속도만 빨리 구해봐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면 돼? 이 전체를 하나짜리 3행짜리 한 덩어리로 봐. 그럼 이 전체 기회에서 자 기회라는 게 이제 영어로는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이 기회가 뭐냐면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영역 정도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 얘랑 얘랑 있잖아. 이때 기회라고 하면 A, B 합친 덩어리 정도를 기회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전체 기회에서는 이걸 3행짜리 하나라고 하면 윤재야 받는 힘이 몇 개야? 어? 받는 힘이 몇 개냐고. 3행짜리 한 덩어리라고 하면 뭐뭐 있어? 일단 EMG가 있고 또 장력은 잘 들어봐. 장력은 요 속에 들어있는 애잖아.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얘가 M이고 얘가 EM이야. 이 그림을 옆으로 한마디로 얘를 옆으로 쫙 펴놓으면 이렇게 되지. 그럼 얘를 쫙 가서 붙인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줄이 없어져. 한마디로 얘를 여기다 갖다 대봐 이렇게. 그럼 없지. 그러면 장력 없어도 전체 가속도에 영향력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장력을 뭐라고 하냐면 이럴 때는 내력이라고 불러. 선생님이 말하는 합력이 얼마냐 그러면 외부에서 받는 힘을 물어보는 거야. 그럼 장력은 이 안에서 주고받는 힘이야. 굳이 더 쌤뺄셈을 하자면 이쪽 T가 있고 이쪽 T가 있지. 그래서 쌤쌤이 하고 날아가 버린다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개념은 아까처럼 하면 저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3M짜리가 있고 이쪽으로 EMG만 힘 받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런 경우 이렇게 그러면 급하게 가속도만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면 돼? 저기 뭐냐 EMG는 3M에 A니까 날리고 이게 10이니까 가속도 얼마야? 3분의 20이잖아. 급하게 저거 가속도만 구해라 그러면 장력 필요 없이 가속도만 구해라 하면 제일 빠르게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참고해서 알아두라고 이런 방법도. 어? 자 그래서 7번 했지? 자 9번으로 가볼게. 9번은 조금 어려운 문제가 맞아. 왜 어렵냐면 알고 풀어도 기본적으로 풀이가 길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풀이가 길면 일단 빡세다고 봐야지. 자 그래서 9번은 여기 잘 보세요. 정신 차리고 잘 봐. 9번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수평면이 있는데 처음에 A가 출발을 해. 그래서 A가 여기를 원점이라고 할게. A가 여기서 출발을 했어.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났어. 그랬더니 A가 여기에 왔어. 이때 여기를 지나가는 A의 속도가 V야. 그리고 당연히 A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지. 그리고 요 거리가 4L이야. 그럼 A는 처음 속도 0에서 V가 된 거야. 그리고 그때의 가속도를 A라고 하면 얘는 0에서 V가 되고 가속도 A로 등가속도 운동을 한 거야.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얘가 여기쯤 왔을 때 어딘가에서 짠 하고 B가 나타난 거야. 근데 B는 저 멀리서부터 슉 해서 이렇게 왔단 말이야. 그럼 얘는 여기서 출발한 게 아니고 물론 위치적으로는 여기서 출발했지만 여기서 정지 상태에서 출발한 게 아니고 저쪽에서부터 막 속도를 가지고 왔다고. 얼마인지는 몰라도. 그래서 이 속도가 V0야. 결론 A는 여기서 출발하고 B는 여기서 출발한 거야. 둘이서. 원래는 얘네들이 같은 장소에 있지만 선생님은 여러분들 위에를 돕기 위해서 따로 그려놓은 거야. 그래서 둘이 이제 운동을 해. 당연히 똑같은 등가속도로. 왜? 가속도의 크기가 같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물리 문제에서는 지금처럼 문제가 길은 애들이 심지어 문제가 지문만 한 대여섯 줄 되는 문제가 종종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문제를 잘 읽어야 되고 냉정히 말해서 문법적 이해력이 부족하면 못 풀어. 내가 여러분들 가르치다 보면 대략 10년 전보다 선생님이 이제 선생을 거의 한 2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20여 년을 한 7, 8년 해가는데 선생들을 내가 10년 전에 가르쳤던 애들보다 조금 냉정히 얘기하면 니네들이 문법적 이해력이 떨어져. 간단히 말하면 요즘 애들이 국어를 잘 못해.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문제가 나와도 뭔 소리인지 몰라서 진짜로 못 푸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물리를 몰라서 혹은 수학을 몰라서가 아니고 뭐 구하라는지 몰라서. 특히 이런 경우처럼 물리 지문이 길어지면 얘 뒷장 가봐. 지문 더 길은 애도 있단 말이야. 보다시피 뭐 숙제 좀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그래서 문제를 끝까지 꼼꼼하게 잘 읽어야 돼. 그래서 문제에다가 보통 이렇게 밑줄 쳐서 표시해. 무슨 말이냐?
밑줄을 다 그라는 게. 다 그면 의미가 없어. 그럼 예를 들어줄게. 자, 이 문제에서는 자, 직선상에서 A, B가 하면 어디서 밑줄을 치냐? 같은 가속도. 여기다 이제 밑줄을 치는 거야. 한마디로 문제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될 만한 데다가 밑줄을 치라는 거야. A, B 이런 거는 밑줄 칠 필요가 없지. 뻔한 건데. 그치? 그럼 같은 가속도 요만큼만 딱 밑줄 쳐. 당연히 등가속도지. 그리고 쭉 가고 P의 정지 여기다 또 밑줄 치는 거야 이제. 예시를 들어주는 거야. 그리고 쭉 가다가 점 Q를 속력 V 여기쯤에 또 밑줄 한번 치고 그 다음에 P를 통과한다. 마지막에 A와 B는 R에서 만난다. 그러면 이렇게 밑줄을 쳐놓으면 문제를 풀어다가 아 맞아 이거 뭐 구하라고 했지? 또는 뭐 어떻다고 했지? 그럼 얘만 쳐다보면 된다고. 제일 나쁜 애들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제일 나쁜 버릇이라고 생각하는 게 말은 안 해. 왜냐면 걔 속상해 할까봐. 밑줄 다 치는 애들. 밑줄 다 치면 의미가 없어. 물론 공부를 하기 위해서 혼자 자습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밑줄 치는 건 이해가 돼. 근데 야 중요한 거 표시해라 그러면 중요한 거에다 밑줄을 쳐야지. 다 치면 이게 뭐가 중요한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어나 이런 거 공부할 때는 뭐 밑줄 치면서 공부하는 게 납득이 가. 내 개인적으로 그것도 사실은 다 치면 의미가 없어. 다 치면 나중에 내가 복습을 해야 돼. 얘들아 복습할 때 밑줄을 쳐놓으면 시간의 세이브를 위해서 밑줄 친 것만 쳐다보면 되잖아. 근데 밑줄을 다 쳐놓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대. 밑줄 다 친 거는 밑줄 안 친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뭐냐? 그럼 밑줄 치는 애들의 심리가 뭐냐면 마음의 위안. 나 공부했어. 내가 볼 땐 그래. 공부를 잘했던 내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게 공부를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야. 나 공부 잘했다니까. 전교 1등 했다니까. 응? 전교 1등 했어. 그리고 머리도 얼마나 좋았는데. 그러니까 졸라 뺀질뺀질하는데 전교 1등 하지. 애들이 싫어했어. 재수없다고. 근데 또 잘난 척을 얼마나 했겠어? 이 성격에. 내가 애들한테 겸손했겠어? 아니지. 누가 나보고 머리 좀, 야 너 되게 머리 좋은 거 같아. 그런 얘기 많이 들어. 이런 식으로 대답했다니까. 학창 시절에. 애들이 싫어하지. 재수없다고. 밉상이지. 나이 먹어가면서 그걸 알았어. 그때 몰랐어. 그때 솔직하다고 생각했어. 응? 진짜야. 나 되게 솔직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지금 생각하면 재수 졸라 없는 거지. 얼마나 꼴리기 싫으냐.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공부하는 거 보면 아 저 새끼 옛날에 나보다도 공부를 더 안 해. 왜? 근데도 목표는 공부를 잘하고 싶대. 속으로 아유 저렇게 해서 뭐 공부를 잘하겠냐. 아유 지랄한다. 속으로 이 생각하지 내가. 여러분들 어떤 때 보면 그렇다. 그래서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도 사실은 효율적인 공부 방법도 되게 중요한 거야. 진짜로. 자, 그래서 왜냐면 진짜 물리 문제는 뭔 소린지 이해가 안 되거나 중요한 조건을 내가 놓쳐서 못 푸는 일이 많아. 생각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경험이 없잖아. 그러니까 더 그게 심해진다니까. 조건을 놓치는 거야. 문제에 다 있는데. 선생님 입장에서 야 거기 써있는 것도 못 써먹냐. 문제에서 그렇게 써있잖아 했는데 니네들 눈에 이게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지금처럼 대표적으로 밑줄 쳐라라는 표시를 해준 거야. 그러면 요럴 땐 요런 데 요런 데다 밑줄 치면 이따가 헷갈려도 딱 밑줄만 쳐다보라 이거지. A, B 이런 거 밑줄 칠 필요가 없잖아. 이미 그림에도 A, B가 있는데 무슨 A, B다 밑줄 쳐서 뭐 할 건데. 안 그러냐. 등장인물이 A, B인 줄 모르는 놈이 어딨어. 그럼 그런 데다 밑줄 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필요한 거 밑줄 쫙쫙 그려놓으라고. 실제로 선생님도 요새 어려운 문제 나오면 나도 한 번쯤 풀어봐야 되잖아. 내가 그렇게 푼다니까 진짜로. 나도 밑줄 쳐가면서 푼다고. 헷갈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참고하라고. 자 결론. 그래서 얘가 여기서부터 왔어. 그래서 여기가 또 OL이야. 그치? 그래서 얘가 여기 왔을 때 얘는 이만큼 온 거야. 그럼 이건 얼마야? 9L이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된 거지. A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쯤 있을 때 자 봐봐. A가 여기서 여기쯤 있을 때 어딘가에 B가 이렇게 온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실제로는 운동이.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운동이라고. 근데 그거를 내가 위아래 따로따로 그려놓은 거야. 결론 얘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올 때 얘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온 거야. 이게 같은 시간에 벌어진 일이야.
그리고 얘랑 가속도의 절대값이 똑같단 말이야. 왜? 같은 가속도라고 써있잖아 문제에. 그럼 얘도 가속도가 A면 얘도 가속도가 A인 거야. 그리고 요게 빨간색이 같은 시간에 벌어진 일이야. 됐지? 그러면 구간이 총 몇 개가 나오냐면 한 구간, 두 구간, 세 구간이 나온다고. 세 구간이 나왔다는 거는 내가 조건 설정을 세 개를 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 말은 식을 세 개를 세울 수 있다는 뜻이야. 응?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해보자 이제. 이제 기본 세팅이 요 정도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이 된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써가면서 하는 거야. 끝까지 머리로만 해서는 안 돼. 일단 적어가면서 해야 돼. 근데 최소한의 작전 구상은 있어야지. 뭐래도 적기 전에. 아무 작전도 없이 적기만 하는 건 의미가 없지. 자,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이라 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쓸 거냐? 등가속도 운동 기본 세팅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제곱 요거 쓸 거야. 응? 자, 그래서 자 얘가 속도가 0에서부터 V가 됐지?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2 곱하기 A 곱하기 저거 얼마야? 4L이야. 그럼 V 낮은 속도 제곱만 처음엔 0으로 출발해. 이 정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선생님 저 이 공식 까먹었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병신이지 어떡하라고. 공식 까먹어서 못 푸는 거지. 답이 없다니까 그냥. 뭐 그러니까 못하는데 공부 잘하고 싶어요. 그런 거는 답이 없는 질문이야. 의미가 없는 질문이야. 오히려 차라리 선생님 공식을 다 외웠는데 응용력이 부족하다 보니 생각보다 응용이 잘 안 되네요. 차라리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도와줄 게 생긴단 말이야. 야 그럴 땐 이런 방식으로 응용을 해봐라. 근데 공식을 생각이 안 나요. 답이 없다니까 그거는. 그건 누가 와도 세상 누가 와도 답이 없어. 그러니까 그게 제일 바보 같은 애들. 진짜 나는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 안 하면 한 대 쥐어받고 싶어 진짜로. 진짜 심정이 그렇다니까. 공식을 다 외웠는데 응용이 잘 안 돼요. 답답해요. 그러면 안타깝지. 그러는 말을 들으면 나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그럼 저 새끼를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공식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한 대 쥐어받고 싶다니까. 진짜야. 내 마음이 그래. 그거는 답이 없어. 그건 아예 이제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런 경우는. 자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가속도가 나와. 가속도가 보다시피. 왜? 미지수가 이거 음미원이잖아. 왜냐하면 문제에서 보면 L과 V가 주어진 값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식에 의해서 우선 가속도가 8L분의 V제곱이라는 걸 제일 먼저 확인할 수가 있어. 자, 같은 원리를 이제 두 번째 또 하는 거야, 이제. 어디서? 여기서 여기까지. 자, 여기서의 속도를 VA라고 해볼게. 그럼 얘가 등가속도 운동이고 보시다시피 빨라지는 상황이니까 VA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V보다는 빠를 거야. 너무 당연한 얘기지. V보다 줄어들 이유가 없지. 그치? 그래서 여기를 VA라고 할게. 그러면 또 여기서 등가속도 운동하면 또 어떻게 돼? 또 하는 거야, 이제. 2 곱하기 A 곱하기 이번에 S가 얼마야? 5L이야. EAS는 VA제곱 마이너스 V제곱 똑같이 또 써먹는 거야. 그러면 잘 봤더니 여기에 미지수가 A랑 VA 이렇게 두 개가 또 미지수잖아. 근데 A는 여기서 구해놨잖아. 그럼 이제 이렇게 도미노처럼 스텝 바이 스텝으로 또 대입하는 거야. 그럼 2 곱하기 A 8L분의 V제곱 곱하기 5L은 VA제곱 마이너스 V제곱. 그러면 요거 이렇게 약분하면 얼마냐? 이거 4냐? 그리고 이렇게 약분하면 좌변이 4분의 5 LV제곱이 남아. 아예 4분의 5 V제곱이 남아. L도 날라갔으니까. 4분의 5 V제곱인데 여기 4분의 4 V제곱 있잖아? 그럼 넘어가면 얼마야? 이거 넘기면 합이 얼마야? 4분의 9 V제곱이잖아. 그래서 4분의 9 V제곱이 VA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 그럼 VA가 얼마야? 양변 루트 씌우면 2분의 3V가 된다고. 이렇게 해서 VA까지 또 구한 거야. 됐죠? 여기까지. 그럼 정리해보면
얘는 처음에 0에서 V가 되고 V에서 2분의 3V가 된 거야. 여기까지 됐지요? 자, 마지막으로 얘 갖고 또 한 번 할 거야. 근데 얘들아,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사이에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동시에 벌어진 일이야. 그리고 얘네 둘이 가속도가 똑같아. 야, 가속도가 똑같으면 또 뭐가 같아야 돼? 그렇지, 속도 변화량이 똑같아야 된다고. 그럼 얘 봐봐. 여기 V에서 지금 얘가 2분의 3V 구해놨잖아. 그럼 델타 V가 얼마야? 속도 변화량이 얼마야? V에서 2분의 1V지. 그렇다면 내가 처음 속도를 V0로 설정해서 그럼 그 시간에 얘도 2분의 1V가 늘어난다고. 그래서 여기 V0 모르잖아. 근데 여기 속도를 V0 플러스 2분의 1V가 될 거라고. 왜? 얘가 여기서 오는 사이에 얘는 여기서 왔어. 근데 가속도가 똑같아. 한마디로 같은 시간에 벌어진 일이야. 그러므로 속도 변화량이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걸 알아내는 그 능력이라고.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V0, 여기를 V'이라고 해버리면 미지수가 두 개가 돼버린다고. 근데 여기를 V0라고 하고 여기를 V0 플러스 2분의 1V 하면 미지수가 한 개밖에 안 되잖아. 왜? V는 아는 값이니까. 왜? 난 이제 남은 식 한 번밖에 세울 기회가 없는데 미지수를 두 개를 만들어버리면 못 풀지. 나의 마지막 남은 한 번의 기회는 미지수 한 개로 끝내야지. 그래서 세 번째 식을 또 대입할 거야. 그럼 똑같이 또 2 곱하기 A 바로 대입할게. 이번에는 아까 연습했으니까 2 곱하기 2A 그 다음 S가 얼마? 이번엔 9L이야. 그치? 그러고서 어떻게 여기가 봐봐. 여기가 이거고 요건데 제곱이 들어간단 말이야. 얘들아, 이 물리에서는 저거 제곱하는 거 전개할 일이 생겨.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일단 집어넣으라고. 물론 막상 전개했더니 생각보다 답이 안 나와. 그럴 수도 있어, 당연히.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야. 그냥 대입하라고, 무식하게. 대입하면 답이 나올까 하고 망설이지 말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씩 또 정리해볼게요. 이렇게 정리하면 이거 4되고 또 정리하면 좌변 얼마냐면 4분의 9V제곱 남지. 맞지? 그럼 좌변은 4분의 9V제곱이고 우변은 이거 전개할 거야. 바로 전개하면 V0제곱 플러스 요거 여기 하면 V0 곱하기 V 플러스 4분의 1V제곱 마이너스 V0제곱 이렇게 된다고. 막상 이렇게 전개해놓고 나니까 이게 없어진다고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 V제곱 여기 V 하나 들었어. 또 V제곱 들었어. 또 누구 약분돼? 점 찍어놨잖아. V가 한 마리씩 약분된다고 또. 그러면 여기 V 하나 지우고 여기 V 하나 지우고 여기 V 하나 지우면 된다고. 자, 그러면 여기 4분의 9V 남았지. 여기 4분의 1V 남았잖아. 넘기면 얼마야? 2V야. 4분의 8V니까. 그래서 V0가 2V라는 값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럼 V0가 2V니까 여기는 2분의 5V가 됐겠지. 요렇게 푸는 거야. 얘들아, 이거 풀이 과정 한번 다 봐봐. 이제 끝났어. 끝났는데 세 가지 식을 세운 거고 요렇게 응용할 수 있다. 자, 지난주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 물체 혼자 움직이면 웬만하면 시간 속도 그래프 그려라. 내가 그 얘기 했어. 그지? 그 얘기 했어 안 했어? 했지? 근데 이렇게 두 개가 등장하잖아. 그리고 지금처럼 구간 뭐 이런 식으로 주잖아. 그럴 때 웬만하면 저걸 써. 왜냐하면 문제에서 보면 시간 구해라 소리가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저 공식을 쓸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상황이 뭐냐면 아, 시간은 안 구해도 되겠네 할 때 제일 유리하게 써먹을 수 있다고. 풀이가 길잖아. 보다시피 우리 답에 보면 졸라 열받는 게 뭐냐면 답지를 읽어본 사람 혹시 알겠지만은 얘가 여기를 이렇다고 하자 했어. 공식에 대입하여 계산하면 하고서 여기를 건너뛴다고. 그러면 여기가 다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답만 보면 생각보다 풀이가 짧으네 이렇다고. 근데 막상 니들이 풀면 심지어 저거보다도 여러분들이 혼자 개인으로 풀면 쟤보다도 풀이가 좀 더 길 수도 있지. 답지에 속지 말라고. 답지 새끼가 재수없게 계산하면 하고서 계산 과정 한 3줄 건너뛴다고. 그러면 무슨 암산으로 한 거야? 뭐 이런 느낌인 거지. 답지를 읽어본 사람 답지 읽어봤냐 아니고. 그치, 그래놓고서 계산하면 하고서 저기로 나온다고. 그러면 왜 갑자기 넘어간 거야? 그런 느낌 들잖아. 그래 안 그래? 종종 그런다고 이 새끼가 열받게. 풀가지고 쫙 적어주면 내가 그걸 따라가겠는데 여기는 V0 여기는 V0 플러스 2분의 1이므로 계산하면 2V가 나온다 이런다니까? 그럼 겁나 빡치지. 나는 여러분들한테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 참고하라고. 여기서는 얘 말고는 또 어디가 어렵냐? 마지막 문제 정도? 13번 정도로 가볼까? 13번 정도로 가볼까? 13번이 조금 헷갈릴 거야. 뒷장은 풀었냐 안 풀었냐? 12번이 안 되냐? 그럼 12번, 13번 두 개 풀어볼게. 니는 숙제했어 안 했어? 니 12번은 되고 너는 12번, 13번 어때? 12번, 13번 두 개 풀어볼게. 자, 12번 볼게요. 자, 12번 역시 문제를 잘 읽어. 아까 좀 한 번만 더 연습해보자.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와 C는 각각 2V, V. 이제 여기서 뭐 한 번쯤 밑줄 쳐주지. 안 치면 너무 서운하니까. 그러고서 물체 B는 정지에 있다. 근데 이런 거는 밑줄 안 쳐도 되는 게 왜냐면 그림에 정지라고 써있잖아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까지 밑줄 치기 시작하면 다 쳐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림에 정지라고 이미 돼 있잖아. 이런 거는 헷갈릴 여지가 별로 없잖아 솔직히. 눈에 딱 보이는 거니까. 그리고 A와 B가 충돌해서 자 여기가 중요한 거야. A가 보았을 때 B의 속도는 V다. 요게 중요한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12번 문제를 못 풀었어. 그럼 얘를 해석을 못 했을 거야. A가 보았을 때 B의 속도가 V다라는 게 도대체 이걸 내가 어떻게 응용해야 되느냐가 안 됐을 수도 있어. 선생님 생각에는. 이게 이제 상대속도라는 개념인데 최근 물리학에서는 상대속도라는 개념이 빠져가지고 이제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좀 더 설명해 줄게. 그 다음에 B와 C의 질량, B와 C는 충돌하는 한 덩어리. 이럴 때는 한 덩어리 딱 여기다만 밑줄 치면 돼. 한 덩어리가 돼요. 운동한다까지 밑줄 칠 필요 없어. 그냥 한 덩어리 정도에다 밑줄 치면 돼. 자, 정리해보면 자,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겠지. A가 이렇게 있어. 자, 질량 비율은 중요하지. M, 심지어 질량 다 똑같네. 얼마나 편해. 자, A가 이렇게 있고 B는 정지에 있었고 C는 V로 이미 가고 있었어. C는 V로 가고 있고 얘는 2V로 가고. 그러면 이 상황이 이제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먼저 해석을 해야지. 그래서 제일 먼저 가만히 있는 애한테 얘가 가서 헤딩을 하겠지. 그지? 얘가 가서 헤딩을 할 거야. 그러면은 얘는 이쪽으로 빨라지고 분명히 충돌 후에 이 A라는 애는 속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2V보다는 느려질 거야. 너무 당연한 거지. 2V보다 더 빨라질 수는 없잖아. 심지어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뒤로 튕겨나갈 수도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그치? 얘는 한마디로 느려지거나 멈추거나 뒤로 튕기거나 빨라질 경우의 수는 없지. 그럼 얘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빨라지지. 경우의 수가 한 가지밖에 없지. 그지? 그러고서 얘가 또 튕겨나갈 거냐 말이야. 근데 좀 이따가 얘가 가서 충돌을 하면은 둘이 이제 한 덩어리로 뭉친대잖아. 그럼 여기서 또 하나 힌트가 있어요. 얘는 이미 V로 도망가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얘가 와서 얘를 빵 때렸지. 그럼 얘가 튕길 거 아니야. 그 속도가 V보다는 크겠다라는 걸 하나쯤 예측해 볼 수 있다고. 왜냐? 여기서 얘가 튕겨나가는 속도가 V보다 작으면 때려주게도 못 따라잡지. 그럼 아마도 B의 나중 속도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봤을 때 적어도 V보다는 커야 돼. 심지어 V도 안 돼. 왜냐면 똑같이 V만 가면 거리가 안 좁혀지잖아. 그런 것들도 한 번쯤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으라고. 그거를 사고를 그 생각을 많이 잘하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물리 잘하는 사람 되는 거야. 물리라는 게 말이야. 계산해서 답을 내는 과정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진짜 중요한 게 말 그대로 물리적 상황을 잘 이해해야 돼. 한마디로 얘네 둘이 부딪히면 얘가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그걸 먼저 이해를 잘하는 사람이 물리적 이해력이 좋은 거고 그거를 이제 식을 세워서 이제 잘 푸는 건 수학을 잘하는 거지. 우리가 흔히 물리를 잘한다는 건 사건의 어떤 물리적 현상을 이해를 잘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랑 둘이 가면 누가 빨라? 아 둘이 같이 갈 것 같은데 뭐 이런 개념적으로 이해를 잘하는 게 우선이란 말이지. 계산하는 건 나중 문제야. 계산하는 거는. 자 그럼 이제 적용시켜 볼게. 운동량 보존을 적용시키면 m 곱하기 2v 플러스 얘는 제로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얘가 VA라고 밖에 얼마인지 모르니까 A의 속도가. 그러고 얘가 VB라고 해. 얘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튕겨나갈 테고 얘는 경우에 따라서는 왼쪽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지어 멈출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몰라.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아까 밑줄 쳤지. A가 보았을 때 B의 속도가 V다. 이게 이제 상대 속도라는 개념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속도라는 개념은 기준이 뭐냐면 관찰자가 이렇게 멈춰서 쳐다본 거란 말이야. 말 안 해도 관찰자의 속도가 0이다라는 말이 들어있던 거야. 그래서 그걸 흔히 절대속도라고 불러. 절대속도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흔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멈춰있는 애가 쳐다본 속도. 그런데 얘들아 니네 고속도로에서 우리 차 가고 있는데 마침 우리 차랑 옆에 차랑 속도가 엇비슷하게 가. 그럼 이렇게 갈 때 있잖아. 그럼 옆에 딱 쳐다보면 저기 오징어 먹는지 음료수 먹는지 다 보인다고. 그지? 그 뭐 가끔 뭐 먹고 있으면 니네 애기 때는 요새는 안 그러겠지만 어렸을 때는 뭐 우리도 휴게소에서 뭐 먹고 싶다 막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고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둘이 같이 가면은 내가 쟤를 쳐다보면 어떻게 보여? 멈춰 있는 거로 보인다고. 그지? 근데 실제로 내가 멈춰 있는 게 아니잖아. 그게 뭐냐면 쟤랑 나랑 속도가 똑같으면 멈춰 있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봐. 내가 멈춰 있는데 윤재가 예를 들면 5m/s로 뛴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 관찰자야? 그럼 당연히 쟤 보면 5m/s로 뛰네란 말이지. 그런데 윤재가 5m/s로 뛰는데 나도 5m/s로 뛰면서 쟤를 쳐다봐. 그럼 내가 볼 때 쟤 멈춰 있는 거로 보인단 말이야. 그게 상대 속도의 개념이야. 그러면 A가 바라볼 때 B의 속도가 V로 보인다는 뜻은 B가 V가 아니야. 근데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B가 빨라. 얼만큼 더 빨라? 얼만큼 더 빨라? V만큼 더 빠르다 소리야. 그러니까 얘를 VA라고 설정을 했어. 응? 그러면 얘가 VB가 아니고 VA 플러스 V만큼 딱 요만큼 더 빠르다. 이게 이 문제에서의 포인트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끝난 거야 이제. 이걸 할 줄 알면. 자, 니네 안 푸는 애들 많잖아. 이제 해봐. 그럼 여기서 VA가 나오지? 가서 또 헤딩 시키라고. 아니, VA, VB가 나오잖아. 이제 풀어봐, 그러면은. 내가 설정해줬으니까 너 빨리 해봐, 빨리 풀어봐. 아, 너 숙제했냐? 아니 여기 아까 풀었어요. 아, 아까 풀었어. 아까 언제 와서? 아니 선생님 아까 설명하실 때. 아, 설명할 때 그새 잠깐 가서 풀었어? 동해 빨리 풀어. 글씨 안 보여, 동해는? 그럼 VA가 나오잖아. 그럼 VA에다가 V를 더하면 그게 VB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B와 C 사이에 운동량 보존을 하면 되지. 그럼 방금 구한 VA가 A의 최종 속도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럼 VA 구하면 윤재야 2분의 1 V 나와 안 나와? 그럼 VB가 얼마겠어? 2분의 3V야. 아까 그래 내가 했잖아. 2분의 3V니까 V보다 크잖아. 그럼 좀 있으면 가서 이제 C한테 헤딩할 거란 말이야. 그럼 C한테 헤딩한 후에는 어떻게 돼? 한 덩어리로 가니까 얘네들이 한 덩어리로 된 낮은 속도를 그냥 V'이라고 해. 그리고 운동량 보존 한 번 더 적용시키는 거야. 풀리지? 그러니까 C의 나중 속도이기도 하지만
곧 B의 나중 속도이기도 한 거지. 왜? BC가 붙어서 가니까. 윤재야 나와 안 나와? 그럼 윤재야 1번 나와 안 나와? 4분의 5V 나와? 안 나와? 실수했어? 자 들어봐. 이번에는 BC 헤딩 해볼게 윤재야. M 곱하기 2분의 3V 더하기 C 안 멈춰 있어. M 곱하기 V 둘 다 해줘야 돼. 는 2M 곱하기 V 프라임. 어디서 잘못했어? 식수형 거 봐봐. 근데 어딨어? 이제 가속도 날아가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이제 2분의 3V잖아. 그럼 어딨어? 이거 계산한 게. 여기 봐봐. 자 이번엔 얘 없어. 여기다 이제 2분의 3V를 표시해야지. 그럼 여기다 적어봐. M 곱하기 2분의 3V. B가 이제 2분의 3V야. 더하기 C는 V는 이제 V 프라임이 아니라 그냥 V야 V. 그냥 V야. 는 둘이 붙어서 가잖아. 그럼 총질량 얼마야? 곱하기 V 프라임. 그러니까 왜냐면 얘가 어차피 M 곱하기 V 프라임 더하기 또 M 곱하기 V 프라임 붙어서 갈 때는 묶으라고. 그럼 이거 V 프라임 구해봐. 얼마 나오나? 그럼 4분의 5V가 나오지? 그래서 12번은 1번이야. 자, 13번 바로 넘어갈게. 그림 가나는 X축상에서 운동하는 A와 B의 플러스 X방향. 자, 이거 힘 시간 그래프야. 얘들아, 힘 시간 그래프에서의 면적이 동현아 뭐라 그랬어? 이거 면적 헷갈리면 동현아 선생님이 어떻게 그랬어? X축, Y축 곱해봐. 야, 힘하고 시간하고 곱해봐. 그럼 FT지. FT가 뭐예요? 그냥 저렇게 기본적인 공식을 까먹으면 안 된다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것만 한 대 주워받고 싶다고 내가 얘기했어 안 했어? FT가 충격량이야. 충격량. 그래서 동현아 힘 시간 그래프에서의 면적이 충격량이야. 그럼 동현아 충격량이 뭐 하는 놈이야? 물체에다 충격량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 운동량이 변해요. 충격량이 운동량 변화의 원인이야. 자, 그러면 이제 AB의 속력은 각각 0V. 여기선 얘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이런 데는 딱 요거 하나만 비추치면 돼. AB의 속력이 각각 0V야. 무슨 말이냐면, 자, 들어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질량이 얼마인지 모르지, 얘들아. 그러면은 A의 처음 운동량은 0이야. 왜? A의 속도는 0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먼저 ETC, 자, ET가 지났어. 그럼 얘가 충격량을 얼마를 받냐면은 4FT라는 충격량을 받아. 그치? 그래서 ET일 때 얘가 속력이 얼마가 됐대? 2V로 됐대. ET일 때가 2V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그 뒤에 운동량이 MA 곱하기 2V가 되는 거야. 이거 0이니까. 그러니까 결론 이만큼의 충격량을 받아서 얘가 운동량이 이렇게 준 거야. ET일 때가. 문제에 그렇게 써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B 봐봐. B는 처음 운동량이 0이 아니야. 왜냐? B는 속도 V로 시작하니까. 이미 B는 0초일 때 V라는 속도가 있었단 말이야. 그럼 얘는 MB라고 해. 그래서 V라는 운동량이 있었어. 근데 얘는 ET 동안 동현아 충격량을 얼마나 받아? B는 F 오른쪽 파란에 0에서 ET까지 면적이 얼마냐고. 면적 EFT라고. 그래서 이만큼의 충격량을 받아. 그랬더니 얘도 속도는 EV가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20부터 정리해. 약분 한번 해볼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식에서 EFT는 MA 곱하기 V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이 밑에 식도 정리를 해봐. 그럼 얘는 EFT는 요거 1로 넘기니까 어떻게 돼? 얘도
EFT는 MB 곱하기 V만 남는다고. 왜냐면 2V에서 1V 뺐으니까. 그럼 이게 뭔 소리야? 여기도 이거고 여기도 이건데 이렇게 됐으니 둘이 같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A랑 B랑 질량이 똑같구나를 제일 먼저 얻을 수가 있지. 요 식에서. 그럼 정리해보면 A는 처음에 0초일 때, 2t일 때, 4t일 때 어떻게 되느냐? 0초일 때 속도가 0이야. 그래서 2t일 때 속도가 2v가 됐어. 응? 그러면 4t일 때 속도가 얼마야? 자, 이제 2t부터 4t 사이에 받은 충격량은 이거 반이잖아. 그럼 운동량이 이거 늘어난 것만큼 또 늘어나면 안 되고 딱 반만 늘어나야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속도가 3V로 끝나겠지. 왜냐? 저 그림에서 보면 0에서 2t 사이에 저 면적이 운동량을 얼마 증가시켰냐면 속도를 0에서 2V로 증가시켰잖아. 근데 빨간색 A 봐봐. 가에서 2t부터 4t 사이의 면적은 0에서 2t 사이 면적이 반밖에 안 되잖아. 같은 게 아니잖아. 그러면 얘가 이만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증가했으면 이거 반밖에 안 받았으니까 1V만 증가해야지. 윤재 이해 안 돼? 이해 잘 안 돼? 다시 너 저기 가에서 0에서 2t까지 직사각형 면적 그 면적이 얼마야? 4FT지. 4FT의 충격량을 주었더니 A가 속도가 얼마에서 얼마 됐어? 0에서 2V가 된 거라고. 2V라고 써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4FT라는 충격량으로 델타 V가 2V만큼 증가를 시킨 거야. 그러면 이제 2T부터 4T 사이에 또 그 쬐끔 면적은 걔는 면적이 얼마예요? 2FT지. 그럼 이거보다 얼마야? 몇 배야? 이거 뭐 반이지. 그럼 이만큼이 2V 증가시켰으니 걔는 몇 V나 증가시켜? 1V가 증가. 그러니까 여기는 델타 V가 2V고 여기는 델타 V가 1V라고. 됐지? 그래서 얘는 라스트 속도가 3V란 말이야. 운동량은 물어보면 3MV고 질량을 M이라고 설정을 해놨으니까. 그럼 똑같은 원리로 이제 B를 볼게. B는 처음에 0초일 때 이미 V라는 속도가 있어서 근데 질량이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여기서 속도가 얼마 증가하겠어? 1V가 증가하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여기서의 속도가 2V가 돼야 돼. 근데 윤재야, 이제 B는 2T부터 4T 사이에 넓은 면적의 힘을 충격량을 받았잖아. 그럼 여기서 4T 갈 때는 속도 얼마 증가해? 2V가 증가하니까 얘는 라스트 속도가 얼마로 끝나야 돼? 4V로 끝나야지. 그러면 최종적인 운동량은 B가 크지? 윤재야, 가랑 나랑 면적 비교해보면 누가 넓어? 똑같아. 그게 뭔 소리냐면 A랑 B랑 운동량의 변화가 똑같아. 근데 마지막에 보면 B는 4V고 A는 3V로 끝났잖아. 그럼 라스트 운동량이 B가 더 크잖아. 질량이 똑같은데 왜 그래? B는 처음부터 0이 아니었고 A는 처음에 0으로 시작했으니까 변화량이 똑같아도 처음에 갖고 있던 놈이 라스트 운동량이 커야지. 얼만큼? MV만큼. 자, 기억부터 보자. A와 B의 질량은 같다. 맞았지? 4T일 때 B의 라스트 속도는 3V가 아니고 4V다. 그러니까 니은 틀렸지. 0에서 4T까지 A, B 운동량의 변화량은 윤재야 누가 더 많이 변했어? 똑같이 변했다고. 거기 충격량 면적이 똑같다고 좀 전에 했어 안 했어? 야 0에서 3V 된 놈하고 1V에서 4V 된 놈하고 둘이 똑같이 3V씩 증가했잖아.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은 똑같다고. 이유가 뭐냐? 저 면적이 똑같잖아. 저 면적이 뭐야? 충격량이잖아. 이렇게 해서 13번 풀었고 오른쪽에 저기 18번만 하나 하던 거니까 마저 해보고 좀 쉽게. 야 오른쪽에 18번
봐봐. 빨리 문제 읽어. 서술형이라 그냥 안 푸는 사람 꽤 될 거야. 18번만 얼른 하나만 풀어볼게. 18번. 자, 일단 저 그래프가 뭐냐? 무슨 그래프야? 저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야? 시간 속도 그래프잖아, 얘들아. 그럼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이동거리 그 아래. 서준아,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뭐가 이동거리야? 면적이 이동거리잖아. 그럼 여기가 1초고 여기가 2초야. 그럼 이 면적을 구하려면 우리는 1초일 때의 속도가 얼마고 2초일 때의 속도가 얼마인지 포인트만 알면 이 면적 구할 수가 있잖아. 지금은 못 구하지. 왜? y값이 세로축이 없어가지고. 됐지? 그래서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냐? 왼쪽에 있는 운동방정식으로 구할 거야. 그래서 가속도가 두 종류야. 어떻게? 실이 끊어졌을 때 처음엔 실이 끊어지기 전이야. 자, 이거 우리는 이제 장력 필요 없어. 급하게 가속도만 구할 거야. 그럼 선생님이 아까 알려준 방법 있잖아. 토탈 질량 얼마야? 6m이야. 6m이 받는 힘이 동현아 얼마야? 서준아 얼마야? 6m이 받는 힘이 20. 어? 그렇지. EMG지 EMG. 제가 20m이라고 한 거 G를 10까지 아예 집어넣어서야. 한 방에 세우면 돼. 왜냐면 밑에 매달려 있는 두 놈을 또 하나라고 보는 거잖아. 그럼 운동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EMG는 6m의 A 이렇게 세울 수가 있다고. 그럼 여기다가 10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M 날리면 가속도 A가 6분의 20이니까 3분의 10. 그래서 첫 번째 가속도가 3분의 10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된다고. 됐지? 자, 이번에는 줄이 끊겼어. 줄이 끊기면 토탈, 그러니까 밑에 있는 M을 날려. 그러면 토탈 질량이 얼마로 바뀌어? 5M으로 바뀌어. 그리고 동현아, 그럼 받는 힘이 얼마야 이번에는? 밑에 있는 애 하나 가려봐 손으로. 그럼 받는 힘이 얼마야? mg라고. 그럼 이번에는 운동방정식을 세우면 mg로 누가 움직여? 5m짜리가 어떻게 또 이렇게 된다고. 그럼 여기다 1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가속도가 이번에는 2m/s 제곱이 되지. 그래서 첫 번째 가속도는 3분의 10이고 두 번째 가속도가 2라는 걸 구해야 되는 거야, 이 문제에서는. 됐지? 그럼 여기 봐봐 이제. 이게 시간 속도 그래프야. 첫 번째 가속도가 이거야. 그러면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어. 윤재야, 얘 1초 지나면 V1이 얼마 나와? 3분의 10이 나와야지. 가속도가 3분의 10이니까. 됐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1초에서 또 2초가 됐어. 그럼 여기는 속도 야 얼마 증가해? 어? 이게 증가량이 얼마야? 그치, 2 증가하지. 그럼 2 증가했으니까 여기는 3분의 16이 되겠지. 여기까지 됐지요? 우리가 원하는 게 지금 뭐야? 이거 면적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나눠서 하면 되잖아.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해서 왼쪽 얘부터 얘는 얼마야? 3분의 5 곱하기 1이니까 요 면적이 3분의 5 나오네. 됐지? 그 다음에 얘는 여기 봐봐. 3분의 10하고 3분의 16하고 평균값 구하라 그랬잖아. 그럼 얼마야? 3분의 13이야. 밑변은 그냥 또 1이니까 토탈 3분의 18이 나오잖아. 결론 6이잖아.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 운동방정식을 정확히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속도 그래프에서의 면적이 이동거리를 나타낸다. 그리고 저 그래프를 보면서 가속도가 얼마일 때 속도값을 체킹할 수 있어야 되고. 됐지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73페이지가 마무리가 됐고요. 고난도는 넘어가고요.
지난주에 내가 니네한테 저기 탄성에너지 했냐 안 했냐? 마지막에 끝날 때 탄성에너지 그래서 2분의 1 kx제곱 f는 kx부터 시작해서 유도하는 것까지 하고 끝났지 거의. 그치? 오케이. 그러면 여기 뒤에 역학적 에너지 다시 한번 복습하고 간단히 복습하고 역학적 에너지 문제 풀어볼게요. 1교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